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석방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공개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네. 주말에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대표를 만난 이후에 네. 어쨌든 공개적인 활동이나 메시지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 재판관들을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좀 자중하고 정중동의 모습을 좀 보이겠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이제 석방이 되던 날 지지자를 향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이제 불끈 쥐어 보였거든요. 그 모습에서 요새 시절에 현장에서 어퍼컷 세리머니 했던 것들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지자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예. 여러분 때문에 내가 석방됐다. 이것은 승리한 거다. 화이팅하자. 더 앞으로 계속 싸우자. 그런 다짐의 주먹 불끈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와서 하는 행동, 표정,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위엄과 기품, 품격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일부 자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기를 스스로 위축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를 내렸을 때 보였던 그 의미, 이런 의미들을 좀 짚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검찰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즉시 항고를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날짜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 보니까 자기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불비한 것 같다. 그래서 상급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내 소신상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석방해 준 건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의 결단으로 그냥 석방을 해버렸잖아요. 판사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겠죠? 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구속된 상황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판사도 상당히 좀 현재 상황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날짜 계산을 잘못했든 시간 계산을 잘못했든 검찰의 잘못이잖아요. 이게 무슨 자범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구속 문제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실수를 했다면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든지 거취를 표명하든지 사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네. 아니 특수본 공소유지 잘해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처신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2013년도에 네. 현재 대통령실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법무부에서 검찰국장, 검찰과장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대략 한 2년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대통령실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닐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었었는데 살펴보니까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피고인 사건이었었고 그때는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검찰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1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형량에 맞지 않은 선고가 내려지면은 2심가도 뭐 우리 구형량대로 안 나올 테니까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2심 갔어요. 예. 원하는 구형량 안 나왔어요. 그럼 대법원 가면은 뭐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그냥 상고 안 할게요. 이러겠냐고요. 그럼 앞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가 맞다면은 네. 검찰이 1심에서 한 10년 구형을 했어요. 범죄자한테. 근데 1심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3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웃겨졌어요. 명태균 씨도 이제 구속 취소해달라 얘기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중이니까요. 날짜나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구속된 사람들이 네. 뭐 구상권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를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일찍 사법 체계에 완전히 혼란스러운 일을 판사도 벌였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특수본 측하고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시항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즉시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이제 항고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한 거 자체가 대통령이라서 인권 보호를 너무 과하게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당과 야당과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당은 지금 난감하게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던 그 중진들 있잖아요.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네. 이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각하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거리에서 투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방금 전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약속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도부로서는 난감하잖아요. 네. 만에 이제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지도부로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통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당의 상당수 많은 중진 의원들과 의원들이 윤석열 지키자 이쪽으로 지금 더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서는 구속에서 풀어준 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죄가 없는데 민주당이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구속된 거 아니야? 저거 내란죄도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들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거 탄핵 심판도 이거 기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더 강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는 차원에서 탄핵할 거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구속 취소 결정과 탄핵 심판 결정과는 완전히 별개인 거죠? 별개고 상관이 없죠. 예. 탄핵 심판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헌법을 지키면서 요건에 맞게 비상계엄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형사의 유무죄가 아니거든요. 구속에서 풀어줬으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탄핵 심판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헌법을 지킬 거냐,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거로만 놓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 아니요. 않아도 힘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 혼란을 좀 잠재우자, 빨리 끝내자, 선고를 좀 앞당기자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헌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이제 13일에 선고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탄핵 심판의 선고는 더 늦춰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4일 금요일 날에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13일 날
감사원장하고 뭐 검사들의 탄핵 선고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관례상 95년도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달아서 이렇게 날짜 뭐 바로바로 해가지고 탄핵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는 다음 주 18일이나 21일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헌재에서 원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일단은 이 날짜를 먼저 잡았거든요. 13일을. 네. 어떤 논의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 취소된 것도 네. 좀 시일이 늦춰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검찰 조서 이거 증거로 채택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지금 구속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거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증언을 하고 진술을 했던 내란 수계 동조자로 구속되어 있는 10여 명의 부하들, 그 사람들의 증거 능력도 이것은 좀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판관들로서는 좋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변경이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증거로 채택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가 더 늦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얼마나 생활들을 조심하고 있으시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는 거냐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네. 그러시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100일 정도 어디 호텔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뉴스 호스텔 같은 데 감금해놓고 전화기도 뺏고 예. 출제를만 하잖아요. 외부와 연락 끊고. 네. 그런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몸조심, 마음조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요. 이제 가장 사실 구분이 됩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네. 일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네. 주변에서는 헌재 결정 너무 이거 걱정돼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미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리에서 투쟁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막 이게 구속 취소하라고 거리에서 외치고 검찰하고 판사들 압박을 하니까 구속이 취소가 됐네? 야, 이거 봐라. 야,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을 더 압박을 하자. 그러면 3명 정도는 기각의견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들 더 압박을 하자. 그렇게 길을 살려줬어요.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거의 겁박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극렬 지지자들의 그렇죠. 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리에서 직접 이제 선동하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한번 봐보세요. 앵커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와, 대한민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탄핵 선고가 나와도 참 나라가 내전 상황으로 몰려가서 대단히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근데 그 또한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존중이요? 그거는 존중하지 마시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시스템, 네. 그다음에 법칙 이런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존중하지 말고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 존중할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보자라는 건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이제 존중을 해가면서 의견도 맞춰보고 협의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거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망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는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격리를 시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화돼서 나오면은
그리고 법을 다시 위반하지 않으면 존중해야 되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주장이 옳아. 도둑질하고도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극단론자들은 존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여당의 이제 주요 국회의원들 또한 이제 도를 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변호인단 뭐 대리인들도 그렇고 헌재나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뭐 주장을 하니까 지켜는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는 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위반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서부지법 침탈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 막 문뽀개고 판사 죽이자라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중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과격한 주장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당황은 했을 민주당.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리의 투쟁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달아서 이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도 내게 논리도 얘기하게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뭐 삭발까지도 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분위기가 이제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네. 그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 비명계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래도 좀 쓴소리도 하고 약간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농담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탄핵을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 명의로 상장을 하나 줘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슈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참 운도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 구속 취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척결한 거, 그걸 가지고 계속 방송 아이템을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이제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름을 정확히 이제 알렸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근데 박 PD님,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의 네. 존재 이유가 뭡니까? 범죄 혐의자, 피의자 이런 사람들 처벌하고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 그 역할을 이번에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검찰로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인권 보호하려고 봐주려고 검찰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검찰을 바꿔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는 얘기를 이번에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냥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더라도 누가 하겠어요, 결국엔. 검사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참 제도가 문제인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헷갈립니다. 네.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18일에 뵙게 되는 건데, 네. 그때쯤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최소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오늘 헌재에서 얘기했는데요. 21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도 좀 빨리 결정이 돼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끄러운 세계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좀 맞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